예, 안녕하세요. 터커입니다. 제가 기존까지 기초 프로그래밍 강좌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코너로 터커의 게임 회사 프로그래머로 취업하기 라는 제목으로 좀 그냥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10년째 게임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고요. 제가 면접관으로도 많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게임 회사의 프로그래머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그냥 조언같이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이게 뭐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냥 참고 삼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취업하는 과정을 보면 세 과정으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서류. 이제 서류가 있죠. 서류를 내야 되고 서류에는 이력서 세 가지가 정도 있어요. 이력서, 자소서, 그리고 포폴이 있죠. 서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면접이 있어요. 서류를 통과하면 면접이 있죠. 그 면접을 통과하면 이제 합격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최우선 과정은 당연코 서류죠. 서류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될 테니까 서류가 최우선 과제고요.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사실은 우선 1단계가 통과돼야 뭐 2단계를 해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력서, 자소서, 포폴을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력서 쓸 때도 이런 기준을 쓰고 하니까 제 기준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자소서는 자기소개서는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잘 안 봤거든요. 자소서, 자기소개서. 저 이거 왜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본 적도 없고 제가 면접관일 때도 사람 자기소개서를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건 뭐 별로 참고도 안 하고. 근데 회사마다 의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받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 생각에 의무가 아니면 굳이 낼 필요가 없지 않나, 자기소개서는. 근데 의무인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주 해요. 특히 신입분들은 많이 하십니다. 그게 뭐냐?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거. 자기 게임 좋아하는 거 자랑하지 말기. 하는 거 자랑. 이거 정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이거 보통 이제 시나리오가 보면은 중학교 때 무슨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그 뒤부터 게임 개발자의 꿈을 키워서 이제 게임 개발의 꿈을 키워서 계속 노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많이 쓰는데 저는 그거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실제로 게임 회사 가보시면 게임 안 좋아하는 사람 많고요. 게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 저도 게임 안 한 지 한 몇 년 지났고요. 몇 년 됐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게임 안 하고요. 모바일 게임도 안 합니다, 저는. 그리고 게임 하는 거하고 게임 만드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사실. 게임 회사 직군을 보시면은 기획자, 프로그래머, 그리고 아티스트, 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A 쪽 있고요. 테스터, 운영자 계열인 분이 있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요렇게는 게임을 좀 알아야 돼요. 기획자, QA, 운영자는 게임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많이 알면 좋죠. 많이 알면 좋은데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다양하게 많이. 그러니까 한 가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뭐 에로에 나 플래티넘이야. 그게 뭐 so what 그러는 거죠. 그게 뭐 무슨 상관인데 이러는 거예요. 플래티넘이든 말든 상관이 없죠, 사실. 근데 여기 있죠. 프로그래머 아트. 게임 몰라도 돼요, 사실. 게임 잘하는 거하고 개발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게임을 좋아한다는 게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좋아하는 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소서에 써야 될 내용은 프로그래머 기준으로 첫 번째, 자기가 왜 프로그램을 잘하는가,
밍을 잘하는가. 간혹 이렇게 자소서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서 노력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아니, 회사가 학원은 아니거든요. 배우려고 오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왜 잘하는지 자랑을 하는 거지, 자랑을 쳐야 되거든요. 자소서에는 자기가 왜 프로그램을 잘하는지 자랑을 쳐야 돼요. 근데 자기가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겠다고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왜 프로그램을 잘하는지 자랑을 쳐야 돼요. 그죠? 자랑을 쳐야 됩니다. 자랑은 뭐 여러 가지로 칠 수 있을 거예요. 뭐 대학교 때 뭐 전공 수업에서 어떤 칭찬을 받았다거나, 뭐 아니면은 주변에 친구들한테 많이 전공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내가 도움을 많이 줬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 받은 거 있으면 되게 좋고요. 아니면 하다못해 뭐 내가 어떤 사이트, 알고리즘 사이트 가서 문제를 열심히 풀어봤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자랑을 쳐야겠죠. 자랑을 잘 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뭐 내가 열심히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좀 자신감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문장들은.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를 왜 가고 싶은지. 이거 좀 뻔한데 그냥 예의상 써주는 거죠. 왜 가고 싶은가. 근데 이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자소서 만약에 쓸 일이 있으면 이렇게 문단을 3개 정도 나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자랑질 하죠. 자랑질. 내가 왜 프로그램을 잘하는지. 두 번째 이제 회사 얘기를 하죠. 내가 왜 이 회사에 가고 싶은지. 그리고 세 번째 포부를 밝혀요. 근데 요 두 번째 부분은 저는 비워놔요. 항상 빈칸으로 비워놓습니다. 왜냐면 회사마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쵸? 같은 거 쓰면은 들통나요. 왜? 이거 좀 뻔하네? 이거 좀 뻔한 얘기야? 이런 거는 복부됐구만. 이게 나오니까 이거 좀 비워놓고 회사마다 좀 커스터마이징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여러 군데 지원하다 보면 A 회사에 보낼 걸 B 회사에다 보내고, B 회사에 보낼 걸 A 회사에다 보내고 망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회사 이름은 안 적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회사 이름은 안 적는 게. 왜냐면 넥슨에다 보낼 거 네오지에다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NC에다 보내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거기다 회사 이름은 웬만하면 안 적는 게 좋죠. 근데 가서 왜 이 회사에 가고 싶은가, 약간 좀 이렇게 펌핑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거 별 의미 없어요. 사실 읽지도 않아요. 이런 내용은 뭐 그냥 뻔한 얘기지. 뭐 왜 좋은가, 뭐 다 좋지, 뭐 안 좋은 회사가 어디 있어. 그쵸. 근데 뻔하게 좀 넘어가고. 세 번째 포부. 가서 뭐 할 건지 여기다 그냥 쓰는 거예요. 가서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할게요. 뭐 게임의 성공을 위해서 몸바쳐 일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뭐 그런데 뭐 이것도 뭐 좀 형식적인 내용. 사실 저는 자소서 별 필요 없다고 봐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잘 읽지도 않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문서라는 거는 항상 독자를 위한 거죠. 특히 취업을 위한 문서는 더더욱 그렇죠. 내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100% 독자를 위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독자는 누굽니까? 면접관입니다. 면접관은 눈에 들어야 돼요. 100% 면접관, 100% 면접관이 보고 싶은 거는 보여줘야 돼요. 면접관은 뭘 보고 싶은가? 아까 얘기했죠. 프로그램 왜 잘하는지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이 프로그래머로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줄 이렇게 굵은 글씨로 크게 한 줄 크게 적습니다. 두 갈씩으로 적죠. 나는 왜 프로그램을 잘하는가, 한 줄 주장을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짜잘하게 쓰는 거죠. 사실 이건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주장을 한 문장 쓰고, 그러니까 각 문장에 단락에 첫 줄을 주장을 쓰고, 두 갈씩이죠. 이건 좀 크게 굵게 잘 보이게 쓰고, 쭉쭉쭉쭉쭉 썼고, 이제 두 번째 단락 크게 잘 보이게 쓰고, 또 이런 식으로 세 문단 정도만 딱 쓰면 되고, 한 장이면 한 장에 끝내는 게 좋다고 봐요. 자소서 뭐 여러 장 쓴다고 해서 뭐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프로그래머잖아요. 우리가 뭐 문과도 아니고 글 잘 쓴다고 뭐 뽑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안 써도 되면 그냥 안 쓰는 게 좋고, 꼭 써야.
네, 안 써도 되면 뭐 안 쓰는 게 좋고, 써야 되면 한 장 정도 그냥 짧게 주장을 간단하게 탁탁 쓰는 게 좋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력서죠. 이력서. 자소서 쓸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왜 프로그램을 잘하는가를 자랑치는 거게 자소서고요. 그 다음에 나 게임 잘하는 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력서 중요하죠. 이력서도 한 장에 끝내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한 장으로 끝내는 게. 이력서는 거기 회사에 정한 양식이 있으면 양식에 맞춰서 쓰는데, 정한 양식이 없으면 중요한 건 앞에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뭐죠? 면접관이 보고 싶은 거.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자랑치고 싶은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 뭐죠? 안 중요한 거? 인적사항 뭐가 중요해요? 인적사항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뭐가 중요해요? 중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대학교는 중요하죠. 학벌이 있으니까. 근데 학벌이 좋으면 중요하죠. 근데 안 좋으면 안 중요하잖아요. 인적사항 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력서 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사진 이렇게 있고, 여기 인적사항 들어가고, 여기 병역 뭐 들어가고, 여기 가족사항 들어가고, 학력사항 들어가서 한 장이 끝나죠. 보통 그 다음 장에 경력사항 들어가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적사항 중요하지 않아요. 인적사항 뭐가 중요해? 내 주소가 무슨 중요해? 인적사항에서 중요한 건 이메일 주소 하나만 중요해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2개만 중요해요. 그렇죠? 나이 정도는 뭐 써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사진도 좀 별로예요. 사진도 안 넣을 수 있으면 안 넣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사진을 꼭 넣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안 넣어도 되면 안 넣어도 돼요. 사진은 뭐가 안 좋냐면은 면접을 보기 전에 선입관을 만들어요. 면접을 보기 전에 사진을 보고 들어가면 선입견이 들어요. 선입견을 만들어내요. 면접관에게.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가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대체로 마이너스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진을 안 넣을 수 있으면 안 넣는 게 좋다. 나이도 뭐 안 넣을 수 있으면, 자기 나이가 많으면 역시 선입견이 들어가거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신입으로 온다 그러면 선입견이 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 그러면 안 넣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숨길 수 있으면 다 숨기는 게 좋아요. 인적사항은. 가족사항 뭐가 중요하겠어요? 가족사항 안 써도 돼요. 그쵸? 주소 사는 곳이 내가 뭐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왜 이력서에 쓰느냐? 이거는 합격 이후에 인적사항을 적어야 되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쓸 수 없는데, 안 중요한 것들은 다 밑으로 빼버려요. 맨 마지막으로 빼는 겁니다. 안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중요한 거 이력서 있으면 이름 적고 이메일 적어요.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나머지 안 중요한 거 맨 밑으로 빼버려요. 여기는 나이, 주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적겠죠. 병력 여부 뭐 이런 거 적겠죠. 제일 중요한 것만 놓고 나머지 안 중요한 건 맨 밑으로 가는 겁니다. 맨 밑에 있으니까 뭐 상관없죠. 맨 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그다음 맨 앞에, 이제 이름 다음에 맨 앞에 나오는 거. 여기가 첫 번째 first, 가장 중요한 거죠. first 중요한 거. 뭘 적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 적으세요. 만약 학벌이 좋다. 나는 학벌이 좋아. 인서울이야. 그럼 여기다 적으세요. 맨 앞에다가. 근데 나 학벌이 안 좋아. 그러면 여기다 적으면 안 되죠. 뭘 적어야 될까요? 여기다가 뭐, 나는 수상한 경력이 있어. 어디 가서 상 받았어. 그럼 적어요. 상 받은 거. 상 받은 거 없어. 그럼 뭐 적어야 될까? 나는 뭐 포트폴리오를 했어. 이것도 적어도 돼요. 적어도 돼. 나 대학교에서 프로젝트 했어. 적어요. 순서 상관없어요. 여기 뭐 첫 번째는 학력이 나오고, 두 번째는 경력이 나오고, 세 번째 수상이 나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순서 상관하지 마세요. 첫 번째, 내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 나의 강점. 내가 나의 강점을 적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의 강점을 적는 거예요. 두 번째
면접관이 보고 싶은 거. 면접관은 뭘 보고 싶을까요? 신입은 학력을 보고 싶죠. 어느 대학교인지. 신입 같은 경우에는 학력을 보고 싶겠죠. 경력이면 경력을 보고 싶을 거예요. 경력 지원이면 어디 회사 출신인지 경력을 보고 싶을 거고요. 이런 거 면접관이 보고 싶은 거 적으세요. 학력을 안 적을 수는 없으니까. 내 학력이 안 좋다고 해서 안 적을 수는 없잖아요. 적으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력서, 프로그래머 이력서에 중요한 거는 이력서에서 중요한 건 내가 뭐 할 수 있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이거를 스킬셋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킬셋 적는 거예요. 가령 랭귀지, 언어는 뭘 잘 쓰는지, IDE, 나는 어떤 툴을 잘 쓰는지, 어떤 개발 툴을 쓰는지, 뭐 게임 쪽에서는 뭐 엔진, 내가 다룰 수 있는 엔진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소스 컨트롤 시스템, SCM이라고 그러는데, 소스 컨트롤 시스템 뭐 써봤는지, 뭐 깃을 써봤는지, SVN을 써봤는지, 뭐 이런 것들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DB 쪽, DB 뭐 다룰 수 있는 거 있는지, 없으면 안 적어도 되고요. 네, 이런 거 스킬셋이라고 하죠. 스킬셋을 적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입은 사실 적을 게 마땅하게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름, 이메일, 강점. 내가 스킬셋이 강하다 그러면 스킬셋을 여기다 적을 수도 있겠죠. 스킬셋을 여기다 강점 적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스킬셋 적고, 학력. 만약 자신의 학력이 제일 좋다 그럼 학력을 위로 올리는 거고요. 학력이 좀 안 좋다 그럼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딱 깔끔하게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밑에 뭐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포트폴리오 간략하게 적고, 맨 밑에 이제 인적사항 적으시면 돼요. 이메일은 중요하죠. 이메일은 중요하니까 나도 적으시고, 여기다 전화번호도 적어주시면 뭐 괜찮아요. 전화번호. 그렇죠. 자, 이렇게 이력서를 쓰시면 되고요. 포폴이죠. 포폴. 네, 포폴은 뭐가 문제냐면은, 제가 포폴을 받아보면 이제 실행 파일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은 그냥 압축해서 보내요. 압축 파일을 보내요. .zip으로 이렇게 보내요. 그럼 이거 안 풀어봅니다. 실행도 안 해봐요. 실행해봤는데 안 돼, 막. 그 비주얼 스튜디오 뭐 2018 확장을 까세요. 뭐 이런 거 떠요. 실행 안 합니다. 그럼 뭘 할까요? 포폴은 이런 거 보려고 그러니까 면접관이 뭘 보고 싶어서 포폴을 보니까 포폴을 해봤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해봤는가. 포폴은 사실 뭐 때문에 보냐면은 면접 볼 때 물어보려고 봐요. 면접 볼 때 보통 면접 볼 때 질문할 게 없거든요. 보통. 그래서 질문거리 찾는 거예요. 포폴을 보면서 이거 만들 때 무슨 문제 없었는가 이런 거 물어보려고 포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그냥 문서 한 장이면 돼요. 이것도 문서 한 장. 스크린샷 그냥 올려놓고, 몇 장 이렇게 놓고, 유튜브 링크 있으면 유튜브 링크 하나 놓고요. 동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면. 그리고 이제 스킬셋, 여기 만들 때 뭐뭐 썼는가, 뭐뭐 사용했는가, 뭐 C++ 썼는지, C# 썼는지, 아니면 유니티 썼는지, 뭐 언리얼 썼는지, 아니면 코커스라도 썼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여기다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인원, 뭐 이런 거, 인원 몇 명이서 만들었는가, 그리고 뭐 결과 있죠. 결과 뭐 어디까지 런칭을 해봤다, 실제로 마켓에 올렸다, 마켓에 올려서 다운로드 수가 얼마까지 나왔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자랑을 이제 엄청 다운로드가 잘 됐어, 이게 잘 됐어 막, 그러면 맨 앞에다 적는 거죠. 다운로드 수 얼마 달성, 이게 다운로드 잘 됐잖아요. 그러면 이력서에다 적어야 돼요. 이거는 포폴 문서 따로 만들지만 이력서에다가 맨 앞에다 적는 거예요. 다운로드 얼마 달성, 상 받았어? 그러면 상 받은 거 이력서 맨 앞에다 적는 거죠. 이런 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력서 맨 앞에는 내가 제일 나의 강점을 적는 거예요. 포폴 문서는 그냥 한 장이면 끝나요. 스크린샷. 그리고 이제 포폴 문서의 뒷장, 이제 두 번째 장에는 그냥 뭘 적으면 좋겠냐고 생각이 드냐면은 소스 코드.
제 생각에 그냥 소스 코드 그냥 완전 풀소스가 아니고, 풀소스는 저거 보지도 않으니까 중요한 거 그냥 한 장 정도, 한두 장 정도 그냥 중요한 거 보기 좋게 폰트 좀 키워가지고, 폰트 또 여기서 조그맣게만 폰트 9포인트 10포인트 이런 거 쓰면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폰트 키워서, 이거 뭐 내가 요거는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좀 키워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 돌려볼 거 아니니까. 소스 코드 중요한 것만 다 넣을 필요 없어요. 이거 이거 비드 되는가 확인 안 해보거든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소스 같은 거 zip 파일로 압축해서 보내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열어보지도 않아. 근데 굳이 넣고 싶으면 그냥 따로 파일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압축해서 같이. 근데 전체 프로젝트 다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막 이 30메가짜리 막 50메가짜리 이런 거 압축 파일 이런 거 보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모든 파일은 다 1메가 미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압축도 하면 안 돼요. 압축도 하면 안 돼. 압축도 안 돼. 압축 절대 하지 마세요. 압축 안 풀어봐요. 그러니까 뭐 소스 코드는 그냥 몇 개, 한 두세 개, .cpp 뭐 이렇게 끝나는 거 뭐 두세 개 그냥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만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문서로 그냥 2장 정도, 그냥 한 장 아니면 2장 정도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코딩을 나는 이렇게 코딩했다 보여주고 싶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코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코딩을 보여주는 거니까 코딩을 잘 하셔야 돼요. 코딩을 잘 해야 돼. 내 코딩이 나는 코딩 한다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딩을 잘해야 되죠. 코딩을 잘하는 건 뭐죠? 코딩 스탠다드에 잘 맞춰서 코딩 하셔야 돼요. 코딩 스탠다드는 뭐냐면은 코딩 규약이라고 하는데, 구글 규약을 많이 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구글 코딩 규약이 있어요. 이거는 C++ 도 있고 뭐 자바도 있고 다 있어요. 언어별로 코딩 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대로 맞춰서 쓰시면 코딩이 깔끔하게 잘 나와요. 그러면은 면접관들이 좀 얘는 코딩 좀 할 줄 아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서류가 끝났습니다. 자소서, 이력서, 포폴 3개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소서에다가 게임 잘하는 거 자랑치지 말라고. 자소서에다가는 뭘 적어야 되냐? 내가 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지 자랑을 쳐야 된다고요. 프로그래밍을 왜 잘하는가? 이력서는 강점, 나의 강점은 맨 앞에, 그리고 면접관이 보고 싶은 거를 맨 그 뒤에,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건 맨 뒤로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죠. 강점,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그걸 맨 앞에 적어야 됩니다. 포폴은 뭐죠? 면접할 때, 면접 볼 때 이제 물어보려고, 그때 이제 얘기거리를 만들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거리 만들려고 보는 거니까 뭐 프로젝트 전체 다 보내줄 필요도 없고, 그냥 소스 코드 몇 줄, 그리고 이거의 달성, 이거가 뭐가 좋았나, 이걸 해서 나는 뭘 얻었나, 이런 걸 적어 주셔야 됩니다. 포폴 문서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면접을 볼 거예요. 서류가 통과되면 면접을 보죠. 이제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면접 준비는 책을 보시는 게 좋아요. 책 공부를 하셔야 돼요. 책, 그리고 알고리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책은 저는 이 책 봤거든요. 프로그래밍 면접 이렇게 준비한다. 이게 원래 빨간 책이었는데 여기 절판 됐네요. 이게 새로 나온 것 같은데 3판이라고 써있네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책 좋은 책입니다. 프로그래밍 면접 이렇게 준비한다. 이 책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그냥 달달달 외우세요. 저거를 그냥 두세 번씩 보셔야 됩니다. 두세 번씩 봐서 저기 나온 문제들은 면접 때 나오면 무조건 푼다 라는 각오로. 면접은 사실 이제 손코딩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또 원격 코딩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코딩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코딩을 직접 해서, 그러니까 요거 할 때 뭐가 문제냐면 IDE의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인텔리센스에서 자동 완성 기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 완성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동 완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코딩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책 보시고, 저 책
꼭 두세 번씩 보세요. 그리고 저는 저 신입 때는 어떤 책 봤냐면은 그 C 언어로 배우는 알고리즘이라고 있어요. C 언어로 배우는 알고리즘. 이쪽 좋은 책인데 사실 너무 옛날 책이라서 요즘에 이 책을 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좋은 책이긴 하거든요. C 언어로 배우는 알고리즘. C로 배우는 알고리즘인가? 요거 아닌데. C로 배우는. 이거 이 책. 예, 이 책이죠. C로 배우는 알고리즘. 이 책으로 봤는데, 이 책 좋은 책이긴 한데, 너무 옛날 책이죠.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요즘에 보니까 C로 배우는 뭐 자료 구조?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이것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요건가? 아니, IT 북스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책이 있는 것 같아요. IT 북스에서 나온 C로 배우는 자료 구조인가? 뭐, 그거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기본책, 알고리즘 책 많이 보셔야 되고요. 알고리즘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고리즘은 자료 구조, 이제 큐, 뭐, 스택은 기본이고, 트리, 그래프. 사실 그래프는 면접에 잘 안 나와요. 왜냐면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프. 정렬 중요하죠. 정렬.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정렬, 트리. DP 문제들은 좀 난이도가 있어서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알고리즘 사이트 많거든요. 그런 거 그냥 쭉쭉 푸세요.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 유명한 게 뭐가 있냐? 니트코드라고 있습니다. 니트코드.com 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프로브럼스에 알고리즘 문제 계속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세요. 이지 문제들. 미디움도 가능하면 풀어보시고 하드는 풀어보실 필요 없어요. 이지 문제들 이지 위주로 많이 풀어보세요. 그러시면 면접 준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실 때 이제 코딩 문제는 그렇게 손코딩 많이 연습해 보시고 가서 풀으시면 되고 책 공부, 알고리즘 공부, 문제 많이 풀어 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질문이 있는데 요거 좀 질문에서 까다로운 질문들을 해요. 까다로운 질문. 대표적인 까다로운 질문이 뭐냐? 너 학교에서 프로젝트 했어? 라고 물어보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프로젝트 할 때 뭐 사람들 사이에 문제 없었어? 뭐 이렇게 문제 없었으니까 뭐 선배나 뭐 아니면 후배가 말을 잘 안 듣는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할 때 뭔가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었는가? 사람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방해 요소가 없었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일 까다로운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대답해도 함정을 파는 거야. 사실은. 왜냐면은 뭐 내가 그때 뭐 이상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이상적으로. 그때 문제 해결을 제가 뭐 민주적으로 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꼬치꼬치 물어봐요. 어떻게 대화와 타협으로? 어떻게 해결했어?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막 자기 무덤을 계속 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질문에서 이제 방법은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뭐 이거 가지고 뭐 인간관계를 파악하겠다 이거보다는 사실 뭐 그때 대답을 너무 이상하게 하면 인간관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결하는가 그냥 그런 거 보려고 질문하는 경우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솔직하게. 근데 물론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자기 속마음을 다 까발리고 뭐 내가 내가 진짜 그 사람 이제 다시는 이제 쳐다도 안 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 좋게 너무 잘했다는 취지로 하되 거짓말을 하지 않기. 거짓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꼬치꼬치 캐묻거든요. 왜냐면 거짓말 같으면 그냥 캐물어요. 그러면 당황하는 순간 이 자식 거짓말했네 이렇게 들통나니까 거짓말은 절대 하지.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되 솔직하게 말하되 좀 좋게 말하기,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 통과했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다 된 거죠.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 이유가 있습니다. 합격 이유 무슨 일을 하는가? 첫 번째, 연봉 협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봉 협상. 신입 때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신입일 때 연봉 협상 가장 불리한 상황이죠. 신입일 때 연봉 협상 하는 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돈은 절대 먼저 말하지 말라. 이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돈은 절대 먼저 말하면 지는 겁니다. 돈을 먼저 말하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물어볼 거예요. 얼마 받고 싶으세요? 물어볼 거예요. 얼마 받고 싶어?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냐? 그냥 주는 대로 받을게요 라고 대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베스트 앤서예요. 보통 내규에 맞춰서 주십시오. 내규에 따라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베스트 앤서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용산에서 주로 이제 용팔이들이 하는 거죠. 에이, 그러지 마시고 얼마 받고 싶으신지 나 다 알아.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말고 얼마 받고 싶은지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하죠. 우린 내규가 없어요. 뭐 이렇게 연봉 협상에 따라 다 틀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저는 신입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신입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일 베스트 앤서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을게요. 그러면 이쪽에서 정말 주는 대로 받을 거지? 라고 협박을 해요. 살짝 협박 들어옵니다. 정말 주는 대로 받을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냥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해요. 주는 대로 받을게요. 무슨 말인지 못해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합격된 상황이에요. 합격된 상황. 이거는 공은 누구에게, 그 협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다가 나가리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물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판을 뒤엎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다 맞춰줍니다. 왜냐면은 보면은 사람을 뽑는 과정을 볼게요. 그러면은 팀이 있어요. 실제 팀에서 이제 팀장이 사람이 필요하겠죠. 사람이 필요해. 우리 사람 뽑아야 돼요. 라고 회사에 말하죠. 또는 회사에서 TO가 나와서 팀장이 보겠죠. 그럼 면접을 보고 사람을 뽑았어요.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 과정은 팀장 입장에서는 지난한 과정입니다. 저도 사람 면접 보고 팀원을 뽑고 했지만 귀찮은 작업이에요. 이 일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언제 면접 보고 귀찮아 이 작업을. 그래서 좋은 사람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겨우 합격시켜놨더니 합격시켰죠. 여기서 합격시키면 이 팀장 역할은 여기서 끝나요. 합격을 했으면 이 사람이 인사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인사팀에서 연봉 협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팀은 뭐냐? 이 사람은 연봉 협상 끝내서 팀장한테 인계하는 게 인사팀의 목적입니다. 인사팀이 연봉 깎아가지고 이 사람 안 뽑겠다 이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뽑아서 팀장한테 인계하는 게 인사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뽑습니다. 이 연봉 협상 안 됐다고 안 뽑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얼마 받겠습니까? 7천만 원이요. 신입인데 말도 안 되죠. 그런 것만 아니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대 돈은 먼저 말하지 않는 거. 먼저 말하지 말라. 진리입니다. 진리. 돈은 절대 먼저 말하면 안 돼요. 저도 잘 못했어요. 신입은 좀 그렇죠. 두렵기도 하고,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버팅기면 이제 그쪽에서 먼저 말할 거예요. 3천만 원 어때요? 그러면 거기서 네, 아니요 대답하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도로 끝나는 게 좋아요.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아니면 부모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베스트 앤서는 뭔지 아세요? 가능하면 제가 다른 곳에 또 합격을 했는데 그쪽 얘기도 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베스트 앤서예요. 딜을 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죠?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거짓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곳에 합격을 하셔야 돼요. 두 곳에 합격하면 두 곳에 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 불렀어. 그러면 한 3,500 나중에 이메일로 하든가 뭐 전화로 하기 힘들면 이메일로 하셔도 됩니다. 이메일로 3,500 어떨까요? 그러면 한 3,200에서 300 정도에 끝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먼저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먼저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연봉 협상 끝났어요. 협상 끝. 그 다음에 이제 출근이죠. 출근하시면 수습이 있습니다. 보통 수습 한 3개월 하죠. 수습 3개월 할 때는 요때는 간 보는 기간이에요. 간 보는 기간. 이거는 간은 회사가 나를 간보기도 하지만 나를 간보는 기간이지만 내가 회사를 간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회사를 간보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회사는 인생에서 중요한 거예요. 내 첫 직장이 어디고 첫 직장이 어딘지가 인생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신중하셔야 돼요. 결혼도 신중해야 되고 직장도 신중해야 됩니다. 이거는 서로를 간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간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근데 나 진짜 취업 어렵게 했는데 여기서 나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여기는 내가 못 다니겠다 싶으면 3개월 안에 탈출하셔야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탈출하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개월 넘어가면 애매해져요. 수습 때 탈출하면 서로 그냥 괜찮아요. 사실 이력서에 적을 수는 없지만 사실 시간을 3개월을 벌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합격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를 합격했으면 다른 데는 왜 못 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으면 다른 데로 나를 원하는 곳이 있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탈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다 싶은 걸 뭘 알 수 있냐? 야근을 많이 해. 그리고 동료들의 불만이 높아. 불만이 높아. 가장 최악은 뭔지 아세요? 최악은 내가 간 자리가 땜빵인 경우. 그러니까 내 전에 누가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갔어.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거기 땜빵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인수인계를 안 하고 이미 없어졌어. 이 사람은. 내가 갑자기 거기 갔어. 이게 최악입니다. 최악. 이럴 때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물론 주변 동료들이 좋아서, 팀장이 좋아서 잘 가르쳐주면 그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 이러면 좋지만 이런 경우는 보통 문제가 있어서 나간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갔을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 그거는 최악인 거죠. 또는 팀장이 최악이야. 이것도 최악입니다. 인생 그냥 지옥행이에요. 이러면 한국 회사는 팀장이 중요하거든요. 팀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한국 회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팀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하셔야 되고, 팀장이 최악이다 싶으면 3개월 안에 탈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있죠? 팀장 잘못 만나면 인생 망가져요. 저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게 또 다른 중요한 거 뭐죠?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건 말이죠. 싸우지 않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싸우지 않는 것.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싸우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런 거 있죠.
내가 더러워서 저 팀장 내가 같이 내가 한 닭가리 하고 내가 그만둔다 이런 거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매니저, 직장 상사에게 눈밖에 나서 눈밖에 난 것까지는 뭐 상관없는데 싸우고 퇴사했어. 상사하고 싸우고 퇴사.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이 사람이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있죠. 한국도 그렇지만 외국 회사는 더 심하고요. 더 심하고 레퍼런스 체크 꼭 합니다. 레퍼런스 체크가 뭐냐? 전 회사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누구한테 물어보냐? 직속 상관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 어땠어? 라고 직속 상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속 상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팀장이 제일 중요해요. 팀장하고 사이좋게 지내셔야 됩니다. 내가 이 팀에 들어가서 이 팀장하고 사이좋게 못 지낼 것 같다? 그러면 3개월 안에 탈출하셔야 돼요. 그래야 레퍼런스 체크도 안 들어가요. 3개월 안에 탈출했는데 뭐 레퍼런스 체크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최악으로 내가 싸우고 퇴사했어. 진짜 최악이죠. 팀장이 뭐라고 그랬냐? 너 다시는 이 업계에 발 못 붙여. 내가 너 발 못 붙이게 만들 거야. 못 붙이게 만들 거야. 실제로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만들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나? 여러분 팀장하고 싸웠으면 팀장 말고 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셨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다른 팀 팀장하고라도 친하게 지내셨어야 돼요. 아니면 팀장 위에 상관, PD나 그 위에 매니저하고 친하게 지내시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인사팀 팀장하고라도 친하게 지내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는 팀장 매니저급으로 친하게 지내신 분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이 회사에서 진짜 또라이로 소문이 났어. 또라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해 이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퇴사하기 전에 뭘 받아야 되냐? 퇴사하기 전에 레퍼런스 추천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추천서. 특히 이건 매니저급으로 한 명 정도 매니저급으로 필요해요. 한 매니저. 어디죠? 어쨌든 한 명은 매니저급으로 추천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피어 추천은 뭐 직장 동료는 한 3장 정도, 매니저는 1장 이렇게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딴짓을 하더라도 다음 회사에 볼 때 이 추천서를 같이 넣어서 주시는 게 좋아요. 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추천서가 필수고요. 한국 회사도 이제 추천서를 넣으면 도움이 되죠. 이렇게 여러분 취업 파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취업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데는 대답해 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다? 게임 자랑하지 않기. 게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게임 잘한다고 프로그래밍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뭘 자랑해야 되죠? 프로그래밍 잘하는 거 자랑하셔야 됩니다. 강점,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강조해야 됩니다. 강점 강조. 사실 프로그래밍 쪽은, 특히 게임 쪽은 제가 봤을 때는 학벌을 잘 안 봐요. 실력 위주로 본다고 봐요. 저는. 물론 학벌이 좋으면 선입견이라는 게 있죠. 서울대생이야, 아니면 한양공대생이야,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정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 고졸인데? 의기소침하실 필요 없습니다. 학력 안 적으면 돼요. 고졸이면 맨 밑에 조그맣게 적으세요. 안 보이게 잘. 근데 내가 고졸인데 뭐 강점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고졸이면 다른 거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강점이 있어야 돼. 수상 내역이 화려해. 아니면 내가 게임은 뭐 모바일 게임 하나 만들었는데 다운로드가 뭐 엄청 높아. 다운로드 수가. 이런 거 강점이 있으셔야 되고, 강점을 맨 앞에다가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할 때는 책 공부하시고요. 알고리즘, 그리고 니트코드.com이거든요. 여기 가입하셔가지고 이지 문제 많이 보세요. 이지 문제.
미디움까지 가능하면 많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취업 이후에는 돈 얘기 절대 먼저 안 돼. 돈 얘기 먼저 하시면 안 되고요. 3개월 동안 간 보셔야 됩니다. 간 잘 보시고, 특히 팀장이 누군지 잘 파악하셔야 돼요. 팀장이 이상한 사람이야, 야 이가 군대인 줄 알아? 그러면 도망가시는 게 인생에 좋아요. 네,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